안녕하세요, 유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입 서피스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 익스플리키트 서피스죠. 이번에는 임플리키트 서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리키트 서피스는 똑같이 이 수입 펑션 안에 들어있고요. 이것을 익스플리키트라고요. 이쪽 라인, 그리고 서클, 그리고 코닉 이런 서피스를 통틀어서 임플리키트 서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스플리키트와 임플리키트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고요. 우선은 라인 서피스에 대해서, 라인 타입 서피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타입 서피스 투 리미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 리미트 하면은 라인 타입 서피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제가 나와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를 확인시키고 보겠습니다. 쇼 시켜서 보겠습니다. 디파인 잡아놓고요. 되는 것은 전부 다 올려놓도록 하겠죠. 이렇게 놓고 다음과 같은 이러한 커브가 3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 타입. 이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첫 번째 단면이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길이값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방향성이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어느 가이드가 옵션으로 붙어 있어야죠. 근데 수입은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하죠. 다른 서피스는 가이드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반드시 가이드. 그 가이드인데 첫 번째 볼까요? 라인 타입이라는 것은 즉 완성되는 서피스의 단면을 잘라보는 라인의 형상이죠. 그 라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 선에서 보는 것 같이 이 라인과 이 커브와 이 커브를 순간 연결하는 라인의 연속을 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가이드 커브를 이 라인을 선택하고 가이드 커브 2를 이 라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바로 어플라이 시키면은 두 개를 연결시키는 커브가 되죠. 근데 랭스 1이 바로 의미가 이거죠. 그래서 어플라이 시켜버리면은 그 두 개 가이드에 맞게서 쭉 나가죠. 이 라인의 길이 값은 바로 이 두 개 가이드의 거리죠. 그래서 이것은 굳이 단면을 선택하지 않아도 두 개의 가이드로 인해서 단면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가이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길이가 결정되죠. 짧은 쪽을 택하죠. 보니까 긴 쪽보다 짧은 쪽을 택하는 걸 보습니다. 길이가 결정되고 순간 그 라인에 대한 끝 가이드는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 가이드는 옵션으로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다가 라인 하나 그어놓고 익스트루드 서피스 쓰면 되죠. 이런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한번 이거 말고 그러면은 캔슬 시키겠습니다. 그런 가이드긴 한데 좀 더 다른 가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이드가 이거고 두 번째 가이드는 이겁니다. 이 가이드를 연결하는 바로 서피스를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리미트 랭스는 0으로 돌려놓고요. 해서 보니까 순간순간의 가이드, 즉 라인의 그 단면이 변하는 거죠. 이 단면이 변하는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변하는 그 단면조차도 또 랭스의 값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랭스 값조차도 어떠한 로우 값을 쓸 수 있다는 거죠. 20만큼 해서 로우 값을 쓴다면은 처음에 20만큼 더 늘어난 거에서 이쪽에서는 총 50만큼 늘어나는 거죠. 5만큼 더 늘어나서 총 20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여기가 5만큼 늘어나는 거고 이 끝이 20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로우 값 때문에. 반대편 역시도 3에서 이번 S타입으로 가겠다. 그래서 20만큼 그래서 OK 누르면은 그리고 변화되는 상태가 S타입으로 변하는 거죠. 한 번씩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투 리미트 방식을 다 봤고요. 투 리미트를 하시다 보면은 세컨드 커드 에지 미들 커브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커브를 미들 커브로 쓰겠다는 뜻인데 얘를 클릭하면요 값이 자동으로 리미트 앤드 미들이 되죠. 즉 여기서 그래서 앤드 리미트 앤 미들을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 리미트 앤드 미들
밑에 리미트 핸드 미들이라고 쓰는 거랑 같습니다. 바로 어디서 투 리미트에서 이 세컨드 커브 에지 미들 커브를 쓰는 것들은, 그죠? 리미트 핸드 미들이라고. 그 밑에 있는 앵귤러 콜렉션은 이 스플릿 키트에서의 이 앵귤러 콜렉션과 같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밀도의 차이인데 눈으로는 구분은 안 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콜렉션 쓰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핸드 미들 가지고 첫 번째 옵션, 그 세컨드 커브 에지 미들 커브 보니까 세컨드 커브가 미들 커브를 쓴다는 뜻이죠. 첫 번째 커브를 얘를 쓰겠고요. 세컨드 커브를 얘를 쓸게요. 그리고 스파이는 디폴트 쓰고 어플라이 누르니까 세컨드 커브가 전체 길이의 반에 해당되는 미들 커브가 되고 그만큼 늘어나죠. 그리고 아까처럼 어떤 거기에 대한 길이값 수정하는 건 없죠. 이걸 미들 커브의 활용법이죠.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퍼스트 커브 이거 맞고 세컨드 커브를 이 곡선에서 쓸 경우 어떻습니까? 그때에 대해서도 미들 커브 역할을 한다. 순간순간마다 이 곡선에 위치한 것은 전체 길이에서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그 라인의 길이에 플러스 곱하기 이만큼 더 내려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리미트 핸드 미들, 즉 여기 그림과 보니까 가이드 커브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미들 커브가 지나간다는 뜻이죠. 즉 미들 커브가 이 두 번째 커브, 가이드 커브 2번에 하다는 거죠. 왜? 세컨드 가이드가 미들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 는 표시나죠? 같다.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 왜? 미들 커브니까. 아시겠죠? 자, 이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얘를 히든 시켜놓고 레퍼런스 커브를 쇼로 시켜놓고 디파인을 잡아놓고 한번 또 다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일이 만드는 겁니다.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입 서피스에서 라인 타입에서 이번에는 with reference 서피스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딱 보니까 이 레퍼런스 서피스가 있고 거기에 가는 어떤 가이드 커브가 있는데 그때 생성되는 이 커브 L1, L2거는요. 이 어떠한 생성되는 서피스의 리미트 1, 리미트 2 끝선이라는 거죠. 끝선 그림입니다. 그거고요. 보겠습니다. 이 가이드 바로 서피스 위에 누워있는 어느 커브죠. 서피스 위에 누워있는 어느 커브를 예로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레퍼런스 서피스 바로 얘를 기준으로 쓰겠고요. 그때 생성되는 이 라인 서피스가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스파인은 이렇게 안 쓰고 어플라이 누르면은 나왔죠. 스파인을 저는 X 방향으로 스파인을 줘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스파인의 특성에 따라서 좁아지죠. 왜? 그 순간마다 노말이려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죠. 즉각 스파인 X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어느 방향이냐면 이걸 참고해보세요. 이게 X방향이죠. 이렇게 나가는 거. 즉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게 X방향입니다. 그 순간에 생성되는 이거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제가 색깔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트 서피스가 이것을 여기서 놓고요. 그래서 프로퍼티를 가서 그래픽에 가서 트랜스페런시 투명도를 높여보겠습니다. 투명도를 높였고요. 이 상태에서 수입 서피스가 같고 가이드 커브는 얘고 레퍼런스 서피스는 얘다. 그리고 스파인을 그냥 디폴트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파인을 X 방향에 대한 것을 이게 좁아드는 이유 여러분들 굉장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랭스도 50을 넣을 수 있고 50만큼 늘어나죠. 이렇게 쓸 경우 이것은 이 레퍼런스 서피스에 탄젠시하게 붙죠. 그래서 한번 레퍼런스 캔슬 시키고 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봤을 때 그 탄젠시가 아니라 각도를 유지하죠. 각도, 이 앵글 값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앵글 값이 현재 0도죠. 순간이 0도예요. 각도를 재보면은 순간 여기 이 서피스에 대해서도 순간 라인이 있을 커브가 있을 거고요. 이 순간 방금 만든 이 서피스도 순간 그 커브가 있을 거고 그 사이의 각도가 0도예요. 로우 값을 줘서 한번 0도에서 리니어 타입으로 해서 50도로 증가하는 커브를 증가하는 서피스를 만들겠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0도가 증가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는 0도고, 여기 스타트 플랜이 여기 인식이 됐네요. 시작이 여기. 여기서는 총 50도가 되는 거죠.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랭스 값을, 이게 아니고, 인버티드 로우에서, 앵글 여기죠, 앵글에서 인버티드 로우, 인버스 로우 해가지고, 반대라면 여기가 0이고, 이쪽이 50이 되는 거죠. 또.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꼭 해주시고요. 이거는 한 번쯤 자기가 이렇게 된 걸 가만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낯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서피스를 이용한 것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퍼런스 커브를 이용한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 한번 찍어주면 다시 활성화 됩니다. 레퍼런스 커브. 이번에는 다시 수입. 레퍼런스 커브. 레퍼런스 커브란 거는 두 개의 가이드가 필요로 하고요. 그 가이드를 순간을 포인트를 연결해서 순간의 포인트가 쭉 간 거죠. 여기서 순간의 포인트가 쭉 간 거죠. 하나의 포인트가 연속이 된 거죠. 그럼 그 연속되는 포인트를 다 연결했을 때 그 직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생성되는 서피스의 어떤 각도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 커브 1번을 저는 이걸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커브 2번을 저는 이걸 쓰겠고요. 스파인을 X 방향으로 놓겠고요. 그리고 그때 순간마다 나오는, 그죠, 바로 이게 순간마다 나오는 거고, 랭스를 한번 쭉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100만큼 늘어나게. 이렇게 하면은 이 순간순간 직선이 생기죠. 이 가이드 커브와 이 가이드 커브를 연결하는 순간순간 직선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 생기는 직선에 대해서 그 서피스는 항상 0도로 되어 있죠. 하지만 로우 값을 써서 0도에서 리니어 타입으로 20도까지만 가겠다. 그래서 OK 누르면은 그 순간순간의 직선에 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의 직선보다는 20도만큼 기울어진 거죠. 반대로 인버스 로우 하면은 이쪽이 20도 길어지고 이쪽은 0도죠. 그래서 이 앵글을 로우 값을 중요한 거, 어떤 규칙을 준다는 건 0부터 20도까지 리니어하게, 그죠? 선형으로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오케이. 이걸 한번 증명을 딱 해서 또 다시 보자면은 플랜을 가지고 리버스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이 순간의 플랜과 제가 이거 안 배웠지만 인터섹트를 얘랑 치겠고요. 또 인터섹트를 이 플랜과 이 커브랑 쳐보겠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지금 인터섹트가 캔슬 시키고 다시 하겠습니다. 인터섹트 요 플랜과 요 라인 오케이 쳤죠. 그리고 두 개 사이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됐죠. 이 순간에 들어와서 서피스 그 평면에 들어와서 방금 그 평면에 들어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평면으로 들어와서 단면을 보자는 거죠. 단면을 봤을 때 이 직선과 방금 만들어진 이 서피스의 각도는 어떻습니까? 아까 정의한 그 로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하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얘도 끄겠습니다. 다시 끄고요. 딜리트를 시켜야겠네요. 컴퓨터가 자꾸 무거워지니까 딜리트를 시킬 겁니다. 다음은 탄젠트 서피스를 이용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피스 수입 서피스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여기 탄젠트 서피스에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하나의 가이드 커브가 가는데 어떤 서피스와 탄젠트하게 만나는
순간 직선이 연속이 되는 서피스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가이드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면은 가이드 커브가 무엇인지 대충 정리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도록, 위에는 이 가이드 커브죠. 바로 이것을 딱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놓고요. 이 디피니션 박스를 잠깐 이렇게 치우고, 가이드 커브에 해당되는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탄젠 서피스는 바로 이걸 쓰겠습니다. 이걸 썼을 경우, 이게 보면은 탄젠 서피스 썼을 경우 어플라이를 눌러보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자기가 알아서 단면이 직선인 서피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잘못 눌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플라이를 눌러보면은 지금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난 거 뭐냐면은 스파인이 에러 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스케치 10번 이거가 스파인으로 부적절하지 못하다. 어쨌든 이쪽 방향을 진행성을 갈 거니까 스파인은 저는 X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눌러보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이쪽으로도 탄젠시 할 수 있고 이쪽으로 탄젠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것을 이렇게 눌러서 예고하는 것을 어플라이 OK 누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지금 안 나왔던 거는 뭐냐면요, 그 define occur 오브젝트가 이쪽에 잡혀있죠. 그래서 그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딜리트 시키고요, define occur 오브젝트를 여기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눌렀네요. 캔슬 시키겠습니다. define occur 오브젝트를 여기 눌러놓고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커브 얘가 되겠고요. 서피스가 탄젠시하게 닿을 게 바로 이 서피스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스파인은 X방향으로 가겠다. 방향성의 방향. 길이와 방향성의 정보에 스파인은 X방향으로 가고, 어플라이 눌러보면은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고 OK를 누르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서, 그러면은 이 순간은 다 직선이 되죠. 직선이 이와 같은 형태로 그 탄젠시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 타입에 대해서 임플리키트 서피스, 수입 서피스, 라인 타입 서피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